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이 지식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뇌가 변화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 작동법을 알아야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단 21일 동안 작지만 꾸준한 6가지 행동만으로 여러분의 기분, 집중력, 에너지, 나아가 삶의 목적의식까지 강력하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요. 우리의 신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죠. 구조, 반복, 그리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오늘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수많은 경험으로 입증된 작지만 신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6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소성, 즉 꾸준한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1일 동안 우리는 이 잠재력을 의도적으로 깨워볼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습관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우리 몸은 서케디언 리듬이라 불리는 자연적인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수면 각성 주기부터 호르몬 분비, 에너지 수준, 심지어 집중력까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만약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뇌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기상 시간을 일관되게 맞추면 뇌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측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쉽게 잠들고 더 상쾌하게 일어나며 혼란이 아닌 통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시간에 각성 상태를 기대하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뇌는 우리가 일어나기 약 45분에서 1시간 전에 각성과 주의력을 지원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 덕분에 우리는 각성제나 위지력에 기대어 침대에서 몸을 끌어내는 대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적절하게 분비되면 염증, 면역 기능, 신진대사와 같은 다른 시스템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상시간을 계속 바꾸는 것은 이 분비 과정을 방해하여 피로, 정신적 혼란, 심지어 감정적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기상시간에 대한 규율은 아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꾸준히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싶다면 우리뇌는 밤 9시나 10시경부터 서서히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엄격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점인 기상시간을 강력한 닷처럼 고정시킬 때 우리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자연광을 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침의 자연광이 우리 눈에 닿는 순간 뇌의 식욕차 상액이라는 부분에 강력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영역은 우리 몸의 마스터 시계 역할을 하며 서케디언 리듬을 조절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청색광이 풍부한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내부 시계가 재설정되고 몸에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과정은 적절한 호르몬 기능, 에너지 조절,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 노출은 여러 생리적 과정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억제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멜라토닌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수면과 각성 사이의 전환을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햇빛은 코르티솔의 점진적인 증가를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종류가 아니라 각성, 추진력, 집중력을 촉진하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분비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의 뇌와 몸을 행동에 대비시켜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조를 설정합니다. 흐린 날에도 태양의 자연광은 실내 인공조명이 따라올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럭스, 즉 빛의 강도를 제공합니다. 선글라스나 유리창 없이 아침에 단 5분에서 10분만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의 기분,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밤의 수면의 질 또한 향상시킵니다. 이른 아침 햇빛에 노출됨으로써 우리는 저녁에 뇌가 다시 멜라토닌을 적절한 시간에 생성하도록 돕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아침의 빛이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약 12시간에서 14시간 후에 뇌는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다시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합니다. 이 습관의 힘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장비도, 회원권도, 구독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디지털 기기로부터 오는 인위적인 도파민 급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과소평가되었지만 가장 혁신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짧은 동영상을 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할 때마다 뇌는 쾌락, 새로움, 보상을 알리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추진력에 필수적이지만 특히 얕은 디지털 자극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도파민 급증은 뇌를 해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깊이 있는 일, 의미 있는 대화, 개인적인 성장과 같은 삶의 자연스러운 보상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주의력이 짧아지고 미루는 습관이 늘어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결국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노력이 필요 없으면서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종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보상 시스템은 일, 노력, 인내 없이 보상을 기대하도록 재구성됩니다. 뇌가 게으르고 산만하며 값싼 쾌락에 중독되도록 훈련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도파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스크롤링으로 수동적으로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도파민을 획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디톡스나 비현실적인 제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생활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첫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지 않거나 알림을 끄거나 주의를 빼앗는 앱을 삭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주의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매일 최소 20분이라도 걷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거나 근육을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최적의 정신 기능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동인 중 하나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뇌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와 같은 유익한 화학물질의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특히 BDNF는 뇌세포의 비료처럼 작용하여 성장, 복구, 그리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합니다. 특히 걷기는 신경계를 재설정하는 강력하면서도 과소평가된 도구입니다. 리드미컬하고 낮은 강도의 움직임에 참여할 때, 특히 야외에서 걸을 때 우리 몸은 활동적인 회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정신적 평온과 감정 조절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생리적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매일의 움직임은 감정적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조절됩니다.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분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이는 감정적 힘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우리는 덜 반응적이 되고 더 인내심을 갖게 되며 압박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움직임은 예방과 치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걷기는 또한 고독, 성찰 또는 자연과의 연결을 위한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리듬과 인식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멈추지 않고 앉아서 스크롤하고 반응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에서 걷는 것은 조용한 반란과도 같습니다. 명료함은 종종 움직임을 따르고 움직임은 추진력을 만들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단순한 행위가 정신적 돌파구와 감정적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5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뇌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내면의 정체성을 바꾸며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체적인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어난 후 천몇 분 동안 자신에게 하는 말은 그날의 사건을 뇌가 어떻게 필터링할지 그 기조를 설정합니다. 만약 내면의 대화가 불평, 의심 또는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으로 시작된다면 뇌는 그 생각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힘, 목적, 긍정성을 담아 말하기를 선택하면 집중력, 의사결정, 목표 설정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키는 신경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는 집중력이 뛰어나다. 나는 스트레스를 강인하게 다룬다. 나는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와 같은 말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처럼 느껴지지 않고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됩니다. 이 습관은 또한 뇌의 망상 활성계를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정 자질이나 목표를 확언할 때 우리의 RAS는 그러한 의도와 일치하는 기회, 아이디어, 자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즉, 뇌가 성공에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6번째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습관과 맞물려 하루의 완벽한 마무리를 짓는 닭과 같습니다. 구조, 규율, 그리고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일관된 수면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저녁에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하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이른 아침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만약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이 호르몬들은 불균형을 이루어 불안한 밤과 무기력한 아침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정해진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면 내부 시계가 이러한 주기를 최적화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잠드는 것은 더 쉬워지고
일어나는 것은 더 자연스러워지며 하루 종일의 에너지는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이 습관은 또한 규율을 강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수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작은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하나의 습관이 다른 습관을 강화하고 21일이 지나면 이 행동들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본질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실천이 우리의 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1일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이 지식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뇌가 변화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 작동법을 알아야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단 21일 동안 작지만 꾸준한 6가지 행동만으로 여러분의 기분, 집중력, 에너지, 나아가 삶의 목적의식까지 강력하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요. 우리의 신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죠. 구조, 반복, 그리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오늘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수많은 경험으로 입증된 작지만 신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6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소성, 즉 꾸준한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1일 동안 우리는 이 잠재력을 의도적으로 깨워볼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습관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우리 몸은 서케디언 리듬이라 불리는 자연적인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수면 각성 주기부터 호르몬 분비, 에너지 수준, 심지어 집중력까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만약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뇌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기상시간을 일관되게 맞추면 뇌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측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쉽게 잠들고 더 상쾌하게 일어나며 혼란이 아닌 통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시간에 각성 상태를 기대하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뇌는 우리가 일어나기 약 45분에서 1시간 전에 각성과 주의력을 지원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 덕분에 우리는 각성제나 위지력에 기대어 침대에서 몸을 끌어내는 대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적절하게 분비되면 염증, 면역 기능, 신진대사와 같은 다른 시스템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상시간을 계속 바꾸는 것은 이 분비 과정을 방해하여 피로,
정신적 혼란, 심지어 감정적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기상 시간에 대한 규율은 아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꾸준히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밤 9시나 10시경부터 서서히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엄격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점인 기상시간을 강력한 닷처럼 고정시킬 때 우리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자연광을 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자연광이 우리 눈에 닿는 순간 뇌의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분에 강력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영역은 우리 몸의 마스터 시계 역할을 하며 서케디언 리듬을 조절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청색광이 풍부한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내부 시계가 재설정되고 몸에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과정은 적절한 호르몬 기능, 에너지 조절,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 노출은 여러 생리적 과정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억제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멜라토닌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수면과 각성 사이의 전환을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햇빛은 코르티솔의 점진적인 증가를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종류가 아니라 각성, 추진력, 집중력을 촉진하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분비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의 뇌와 몸을 행동에 대비시켜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조를 설정합니다. 흐린 날에도 태양의 자연광은 실내 인공조명이 따라올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럭스, 즉 빛의 강도를 제공합니다. 선글라스나 유리창 없이 아침에 단 5분에서 10분만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의 기분,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밤의 수면의 질 또한 향상시킵니다. 이른 아침 햇빛에 노출됨으로써 우리는 저녁에 뇌가 다시 멜라토닌을 적절한 시간에 생성하도록 돕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아침의 빛이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약 12시간에서 14시간 후에 뇌는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다시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합니다. 이 습관의 힘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장비도, 회원권도, 구독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디지털 기기로부터 오는 인위적인 도파민 급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과소평가되었지만 가장 혁신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짧은 동영상을 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할 때마다 뇌는 쾌락, 새로움, 보상을 알리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추진력에 필수적이지만 특히 얕은 디지털 자극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도파민 급증은 뇌를 해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깊이 있는 일, 의미 있는 대화, 개인적인 성장과 같은 삶의 자연스러운 보상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주의력이 짧아지고 미루는 습관이 늘어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결국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노력이 필요 없으면서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종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보상 시스템은 일, 노력, 인내 없이 보상을 기대하도록 재구성됩니다. 뇌가 게으르고 산만하며 값싼 쾌락에 중독되도록 훈련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도파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스크롤링으로 수동적으로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도파민을 획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디톡스나 비현실적인 제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생활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첫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지 않거나 알림을 끄거나 주의를 빼앗는 앱을 삭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주의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매일 최소 20분이라도 걷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거나 근육을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최적의 정신 기능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동인 중 하나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뇌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와 같은 유익한 화학물질의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특히 BDNF는 뇌세포의 비료처럼 작용하여 성장, 복구, 그리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합니다. 특히 걷기는 신경계를 재설정하는 강력하면서도 과소평가된 도구입니다. 리드미컬하고 낮은 강도의 움직임에 참여할 때, 특히 야외에서 걸을 때 우리 몸은 활동적인 회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정신적 평온과 감정 조절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생리적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매일의 움직임은 감정적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조절됩니다.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분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이는 감정적 힘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우리는 덜 반응적이 되고 더 인내심을 갖게 되며 압박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움직임은 예방과 치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걷기는 또한 고독, 성찰 또는 자연과의 연결을 위한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리듬과 인식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멈추지 않고 앉아서 스크롤하고 반응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에서 걷는 것은 조용한 반란과도 같습니다. 명료함은 종종 움직임을 따르고 움직임은 추진력을 만들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단순한 행위가 정신적 돌파구와 감정적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5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뇌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내면의 정체성을 바꾸며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체적인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어난 후 천몇 분 동안 자신에게 하는 말은 그날의 사건을 뇌가 어떻게 필터링할지 그 기조를 설정합니다. 만약 내면의 대화가 불평, 의심 또는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으로 시작된다면 뇌는 그 생각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힘, 목적, 긍정성을 담아 말하기를 선택하면 집중력, 의사결정, 목표 설정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키는 신경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는 집중력이 뛰어나다. 나는 스트레스를 강인하게 다룬다. 나는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와 같은 말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처럼 느껴지지 않고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됩니다. 이 습관은 또한 뇌의 망상 활성계를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정 자질이나 목표를 확언할 때 우리의 RAS는 그러한 의도와 일치하는 기회, 아이디어, 자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즉, 뇌가 성공에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6번째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습관과 맞물려 하루의 완벽한 마무리를 짓는 닭과 같습니다. 구조, 규율, 그리고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일관된 수면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저녁에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하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이른 아침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만약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이 호르몬들은 불균형을 이루어 불안한 밤과 무기력한 아침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정해진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면 내부 시계가 이러한 주기를 최적화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잠드는 것은 더 쉬워지고 일어나는 것은 더 자연스러워지며 하루 종일의 에너지는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이 습관은 또한 규율을 강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수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작은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하나의 습관이 다른 습관을 강화하고 21일이 지나면 이 행동들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본질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실천이 우리의 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1일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이 지식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뇌가 변화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 작동법을 알아야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단 21일 동안 작지만 꾸준한 6가지 행동만으로 여러분의 기분, 집중력, 에너지, 나아가 삶의 목적의식까지 강력하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요. 우리의 신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죠. 구조, 반복, 그리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오늘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수많은 경험으로 입증된 작지만 신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6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소성, 즉 꾸준한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1일 동안 우리는 이 잠재력을 의도적으로 깨워볼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습관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우리 몸은 서케디언 리듬이라 불리는 자연적인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수면 각성 주기부터 호르몬 분비, 에너지 수준, 심지어 집중력까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만약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뇌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기상시간을 일관되게 맞추면 뇌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측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쉽게 잠들고 더 상쾌하게 일어나며 혼란이 아닌 통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시간에 각성 상태를 기대하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뇌는 우리가 일어나기 약 45분에서 1시간 전에 각성과 주의력을 지원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 덕분에 우리는 각성제나 위지력에 기대어 침대에서 몸을 끌어내는 대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적절하게 분비되면 염증, 면역 기능, 신진대사와 같은 다른 시스템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상시간을 계속 바꾸는 것은 이 분비 과정을 방해하여 피로, 정신적 혼란, 심지어 감정적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기상시간에 대한 규율은 아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꾸준히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싶다면 우리 뇌는 밤 9시나 10시경부터 서서히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엄격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점인 기상시간을 강력한 닷처럼 고정시킬 때 우리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자연광을 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자연광이 우리 눈에 닿는 순간 뇌의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분에 강력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영역은 우리 몸의 마스터 시계 역할을 하며 서케디언 리듬을 조절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청색광이 풍부한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내부 시계가 재설정되고 몸에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과정은 적절한 호르몬 기능, 에너지 조절,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 노출은 여러 생리적 과정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억제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멜라토닌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수면과 각성 사이의 전환을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햇빛은 코르티솔의 점진적인 증가를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종류가 아니라 각성, 추진력, 집중력을 촉진하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분비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의 뇌와 몸을 행동에 대비시켜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조를 설정합니다. 흐린 날에도 태양의 자연광은 실내 인공조명이 따라올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럭스, 즉 빛의 강도를 제공합니다. 선글라스나 유리창 없이 아침에 단 5분에서 10분만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의 기분,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밤의 수면의 질 또한 향상시킵니다. 이른 아침 햇빛에 노출됨으로써 우리는 저녁에 뇌가 다시 멜라토닌을 적절한 시간에 생성하도록 돕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아침의 빛이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약 12시간에서 14시간 후에 뇌는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다시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합니다. 이 습관의 힘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장비도, 회원권도, 구독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디지털 기기로부터 오는 인위적인 도파민 급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과소평가되었지만 가장 혁신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짧은 동영상을 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할 때마다 뇌는 쾌락, 새로움,
보상을 알리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추진력에 필수적이지만 특히 얕은 디지털 자극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도파민 급증은 뇌를 해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깊이 있는 일, 의미 있는 대화, 개인적인 성장과 같은 삶의 자연스러운 보상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주의력이 짧아지고 미루는 습관이 늘어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결국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노력이 필요 없으면서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종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보상 시스템은 일, 노력, 인내 없이 보상을 기대하도록 재구성됩니다. 뇌가 게으르고 산만하며 값싼 쾌락에 중독되도록 훈련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도파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스크롤링으로 수동적으로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도파민을 획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디톡스나 비현실적인 제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생활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첫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지 않거나 알림을 끄거나 주의를 빼앗는 앱을 삭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주의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매일 최소 20분이라도 걷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거나 근육을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최적의 정신 기능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동인 중 하나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뇌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와 같은 유익한 화학물질의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특히 BDNF는 뇌세포의 비료처럼 작용하여 성장, 복구, 그리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합니다. 특히 걷기는 신경계를 재설정하는 강력하면서도 과소평가된 도구입니다. 리드미컬하고 낮은 강도의 움직임에 참여할 때, 특히 야외에서 걸을 때 우리 몸은 활동적인 회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정신적 평온과 감정 조절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생리적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매일의 움직임은 감정적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조절됩니다.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분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이는 감정적 힘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우리는 덜 반응적이 되고 더 인내심을 갖게 되며 압박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움직임은 예방과 치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걷기는 또한 고독, 성찰 또는 자연과의 연결을 위한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리듬과 인식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멈추지 않고 앉아서 스크롤하고 반응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에서 걷는 것은 조용한 반란과도 같습니다. 명료함은 종종 움직임을 따르고 움직임은 추진력을 만들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단순한 행위가 정신적 돌파구와 감정적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5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뇌의 구조를 재구성하고 내면의 정체성을 바꾸며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체적인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깨어난 후 천몇 분 동안 자신에게 하는 말은 그날의 사건을 뇌가 어떻게 필터링할지 그 기조를 설정합니다. 만약 내면의 대화가 불평, 의심 또는 두려움에 기반한 생각으로 시작된다면 뇌는 그 생각들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힘, 목적, 긍정성을 담아 말하기를 선택하면 집중력, 의사결정, 목표 설정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키는 신경학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는 집중력이 뛰어나다. 나는 스트레스를 강인하게 다룬다. 나는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와 같은 말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처럼 느껴지지 않고 진실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됩니다. 이 습관은 또한 뇌의 망상 활성계를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특정 자질이나 목표를 확언할 때 우리의 RAS는 그러한 의도와 일치하는 기회, 아이디어, 자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즉, 뇌가 성공에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6번째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습관과 맞물려 하루의 완벽한 마무리를 짓는 닭과 같습니다. 구조, 규율, 그리고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일관된 수면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자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저녁에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하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이른 아침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만약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이 호르몬들은 불균형을 이루어 불안한 밤과 무기력한 아침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정해진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지키면 내부 시계가 이러한 주기를 최적화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잠드는 것은 더 쉬워지고 일어나는 것은 더 자연스러워지며 하루 종일의 에너지는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이 습관은 또한 규율을 강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수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작은 습관들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하나의 습관이 다른 습관을 강화하고 21일이 지나면 이 행동들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본질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실천이 우리의 뇌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1일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의 여정을 함께하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이 지식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선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의 뇌가 변화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그 작동법을 알아야만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단 21일 동안 작지만 꾸준한 6가지 행동만으로 여러분의 기분, 집중력, 에너지, 나아가 삶의 목적의식까지 강력하고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요. 우리의 신경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죠. 구조, 반복, 그리고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오늘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수많은 경험으로 입증된 작지만 신경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6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재구성하고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소성, 즉 꾸준한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21일 동안 우리는 이 잠재력을 의도적으로 깨워볼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습관이 뇌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우리 몸은 서케디언 리듬이라 불리는 자연적인 리듬에 따라 작동합니다. 이 생체 시계는 수면 각성 주기부터 호르몬 분비, 에너지 수준, 심지어 집중력까지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만약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뇌는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기상 시간을 일관되게 맞추면 뇌는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측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 쉽게 잠들고 더 상쾌하게 일어나며 혼란이 아닌 통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 습관의 핵심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말을 포함하여 일주일 내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시간에 각성 상태를 기대하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뇌는 우리가 일어나기 약 45분에서 1시간 전에 각성과 주의력을 지원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리듬 덕분에 우리는 각성제나 위지력에 기대어 침대에서 몸을 끌어내는 대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적절하게 분비되면 염증, 면역 기능, 신진대사와 같은 다른 시스템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상 시간을 계속 바꾸는 것은 이 분비 과정을 방해하여 피로, 정신적 혼란, 심지어 감정적 불안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기상 시간에 대한 규율은 아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꾸준히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싶다면 우리 뇌는 밤 9시나 10시경부터 서서히 활동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엄격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점인 기상시간을 강력한 닷처럼 고정시킬 때 우리는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자연광을 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으로 검증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자연광이 우리 눈에 닿는 순간 뇌의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분에 강력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이 영역은 우리 몸의 마스터 시계 역할을 하며 서케디언 리듬을 조절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청색광이 풍부한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내부 시계가 재설정되고 몸에게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과정은 적절한 호르몬 기능, 에너지 조절,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 노출은 여러 생리적 과정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억제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멜라토닌을 줄임으로써 우리는 수면과 각성 사이의 전환을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햇빛은 코르티솔의 점진적인 증가를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종류가 아니라 각성, 추진력, 집중력을 촉진하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분비입니다. 이 조합은 우리의 뇌와 몸을 행동에 대비시켜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조를 설정합니다. 흐린 날에도 태양의 자연광은 실내 인공조명이 따라올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럭스, 즉 빛의 강도를 제공합니다. 선글라스나 유리창 없이 아침에 단 5분에서 10분만 밖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날 밤의 기분, 정신적 명료함, 그리고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은 밤의 수면의 질 또한 향상시킵니다.
이른 아침 햇빛에 노출됨으로써 우리는 저녁에 뇌가 다시 멜라토닌을 적절한 시간에 생성하도록 돕는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아침의 빛이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약 12시간에서 14시간 후에 뇌는 우리가 잠들 수 있도록 다시 멜라토닌을 분비할 준비를 합니다. 이 습관의 힘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장비도, 회원권도, 구독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밖으로 나가 하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디지털 기기로부터 오는 인위적인 도파민 급증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과소평가되었지만 가장 혁신적인 습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고 짧은 동영상을 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소비할 때마다 뇌는 쾌락, 새로움, 보상을 알리는 화학물질인 도파민을 분출합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추진력에 필수적이지만 특히 얕은 디지털 자극으로부터 반복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도파민 급증은 뇌를 해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깊이 있는 일, 의미 있는 대화, 개인적인 성장과 같은 삶의 자연스러운 보상에 대한 민감도를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주의력이 짧아지고 미루는 습관이 늘어나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결국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노력이 필요 없으면서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들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종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보상 시스템은 일, 노력, 인내 없이 보상을 기대하도록 재구성됩니다. 뇌가 게으르고 산만하며 값싼 쾌락에 중독되도록 훈련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도파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끝없는 스크롤링으로 수동적으로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도파민을 획득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디톡스나 비현실적인 제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생활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첫 1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지 않거나 알림을 끄거나 주의를 빼앗는 앱을 삭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는 기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주의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매일 최소 20분이라도 걷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거나 근육을 만드는 것 이상입니다. 최적의 정신 기능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생물학적 동인 중 하나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뇌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그리고 뇌율의 신경영양인자와 같은 유익한 화학물질의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특히 BDNF는 뇌세포의 비료처럼 작용하여 성장, 복구, 그리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촉진합니다. 특히 걷기는 신경계를 재설정하는 강력하면서도 과소평가된 도구입니다. 리드미컬하고 낮은 강도의 움직임에 참여할 때, 특히 야외에서 걸을 때 우리 몸은 활동적인 회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는 교감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정신적 평온과 감정 조절을 지원하는 균형 잡힌 생리적 상태를 만듭니다. 또한 매일의 움직임은 감정적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조절됩니다. 또한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분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이는 감정적 힘의 기준선을 만듭니다. 우리는 덜 반응적이 되고 더 인내심을 갖게 되며 압박을 더 잘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움직임은 예방과 치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걷기는 또한 고독, 성찰 또는 자연과의 연결을 위한 드문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벗어나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휴식을 취하고 리듬과 인식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멈추지 않고 앉아서 스크롤하고 반응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에서 걷는 것은 조용한 반란과도 같습니다. 명료함은 종종 움직임을 따르고 움직임은 추진력을 만들며 한 발 한